뭔가 유능감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교육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정말 갈고 닦아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 라는 언어 자체를 즐기고 향유하고 싶은 동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최고의 가이드와 입문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영어를 아이들이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언어는 다름 아닌 우리말, 국어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려요. 실제로 아이가 영어를 습득하는 것에 너무 많이 몰입하는 환경에 아이를 두다 보니 실제로 우리말 능력이 좀 떨어져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좀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여러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듣게 되었기 때문에 뭐 영어가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우리말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면서까지 영어에 몰입하는 현상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쩌다 보니 영어를 가르치는 일로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셈인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발전을 해오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더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실은 우리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께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을 작성을 하는 문서 작업을 할 때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고 개선점, 개선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득시키는 영상을 촬영을 할 때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 회사들과도 이메일로 소통을 하면서 협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더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말로 좀 더 매너 있게 그리고 전달력 있게 설득력 있게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잘 말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은 너무나 중요하다. 영어 조금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와 우리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영상에서도 우리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이 너무 이제 영어 몰입 환경을 강조를 하다 보니 우리말에 대한 자극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에 너무 영어에만 몰입하느라 우리말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의 중요성만큼이나 자주 다루었던 것입니다. 사실 언어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해석이 되고 사용되는 것이라서 실제 이 나라에서 아이들이 이제 직업을 갖고 살아간다. 혹은 부모님들 자신도 이 나라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 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 국어와 더불어서 살아가야만 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유능함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말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게 잘 전달하는 사람들을 그 누가 유능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은 사실은 좀 점수를 어떻게 잘 내는지에 맞추어져 있고 영어뿐만이 아니잖아요. 국어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국어 시험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사고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또 심리학을 가르치면서도 보니까요. 인간성 혹은 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그것의 기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연대감,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훌쩍 상회하는 자연의 신비로움이라든지 자기 초월적인 힘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도 역시 언어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어 능력인 것이죠. 국어 능력이 있어야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얹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순간도 이 국어와 떨어져서 살아가는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유능감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교육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정말 갈고 닦아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국어의 영역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국어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각을 품위 있게, 때로는 위트 있게, 유머러스하게 잘 표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시험 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교과서에서만 배우려다 보니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정말 잘 상대방의 의도를,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은 정작 잘 발전시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미지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영감을 읽고 생각하고 쓰게 하는 힘, 이런 것이 국어의 힘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과서가 따로 있다. 그러면 정말 저도 한번 그런 작업에 참여해 보고 싶은데 이번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죠. 남인혜 교수님이 그런 책을 하나 만드셔서 소개를 해봐 드릴까 해요. 이 책의 제목은 남인혜의 다시 만난 국어, 부제가 나의 두 번째 교과서인데요. 차례를 보면은 진짜 교과서처럼 시도, 소설도, 고전 시가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책, 이야기들도, 그리고 우리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강조가 되는 듣기도 국어의 중요성을 설명을 할 때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동질감을 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에세이라든지 실용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업무 메일이라든지 뭐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비평문이라든지 제목을 쓰는 것, 이렇게 따지자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이 국어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 제목이 다시 만난 국어, 나의 두 번째 교과서라는 부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공감 가는 부분이라서 한번 읽어봐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는 왜 국어와 친해지지 못했을까? 그런데 국어 과목이 좋아지려고 할 무렵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시험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진달래꽃이 평가의 대상이 되자 저는 전혀 시를 음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걸까? 선생님이 가르친 것과 같나? 음미 대신 의심이 들었죠. 교과서 안에 좋은 글이 모여 있는데 나는 왜 국어 과목과 친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면 시험이 큰 지분을 차지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국어 교과서의 명작들을 조금 더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나타나는 어떤 캐릭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셔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셨어요. 요즘에 캐봉이라는 단어가 있죠. 캐릭터 붕괴라는 뜻입니다. 캐릭터가 이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대사를 해서 어색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요즘 생겨난 말이지만 사실 예전부터 소설가들은 캐봉을 주의했어요. 캐릭터, 즉 소설 속 인물을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했고 인물을 입체적이고 개연성 있게 그려내지 못하는 것을 우려했었거든요. 요즘 언어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시와 소설의 묘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네요. 동화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이들에게 읽어주시기도 하시는 안녕달 작가님이나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들, 저도 가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아지 똥이라든지 많은 부모님들도 따뜻하게 읽었던 작품들의 의미도 이렇게 좀 세 가지 주제로서 설명을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책을 많이 읽어주시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가실 텐데요. 첫 번째는 우정, 두 번째는 자연, 세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죠.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은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건데 저는 이비 화이트의 작가의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원서가 생각나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죠. 황선미 작가님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많이들 아실 텐데요. 영화로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관련된 작품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읽어줄 책을 고르시거나 그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작가님의 생각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듣기라는 이 부분은요, 거의 제 책에서 나왔던 구조라고도 거의 똑같은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하는 4가지 활동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입니다.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엄마라는 말소리를 들었을까요? 수천, 수만 번은 들었을 거예요. 거의 이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인데 똑같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말도 듣고 엄마 입모양도 보고 엄마 앞에서 엄마 같은 비슷한 말도 하다가 드디어 엄마라는 한 단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이 언어의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나와서 또 학생들이 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이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글의 중요성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제 학교의 영역을 벗어나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야 될 텐데 그것이 경험과 더불어져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특히나 이제 독서를 하는 것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언어라는 것은 너무나 넓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그 12년의 교과서 안에서만 다 남을 수는 없는 영역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가치들을 읽고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힘을 다룬 어른들의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어의 맛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읽는 어떤 교과서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한번 국어라는 언어 자체를 즐기고 향유하고 싶은 동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최고의 가이드와 입문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 최종적인 작품인 말과 글이라는 아웃풋을 통해서 그 결과물로 어떤 사람을 읽습니다. 나 아닌 타인의 그 언어적인 창조물이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거기에 머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말 멋있게 느껴진다면 그것처럼 또 인생을 향유하는 맛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언어는 그 사람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세계 곳곳을 둘러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친구들은 그 경험의 그 시간만큼이나 언어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어느 영역이든 천천히 머물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운 만큼 언어도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언어의 세계, 오늘은 어떤 사람 책으로 풍요로운 하루를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